매일 장보는 남양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이슈 속에서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시장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전일 또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흐름은 나와줬고 오늘도 새벽에 뉴욕 증시 흐름도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헤지펀드, 지금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이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가 시장의 고점, 시장의 최고점, 어떤 금융위기를 예고하는 부분 중에 바로 이 개인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기는 진짜로 시장의 금융위기나 절대로 어떤 큰 위기가 오는 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다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위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제 좀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시장을 또 하락으로 좀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더 청개구리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이슈 속에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이슈 바로 공개를 하고 시장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런 관점에서 한일 무역 대화 재개 기대감. 어찌됐건 저는 대화 재개는 할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약 8개월 동안 지금 시나리오를 짰다고 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WTO 제소나 어떤 예를 들어 산업적으로 반격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본이 입을 피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8개월 동안 분석을 해서 이번에 첫 카드를 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철저하고 굉장히 치밀한 그런 국민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한국이 어떤 대화의 카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화 재개가 될지는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일본도 이제 사실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 자산 압류 진행하면서 일본이 이제 또 대화하자 했는데 또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또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 정부가 좀 대화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약간 이제 노코멘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악재가 현재 지금 나온 상황이죠. 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악재가 나왔으면은 또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주제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이번에 이제 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대응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볼멘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응해서 앞으로 국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부 주도하에 집중 투자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부품 수입하는 부품을 러시아와 독일
해서 공급을 받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이 급한데, 그렇죠. 네, 이거를 뭐 정부 주도하에 투자를 하고 집행하는데 2021년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년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것도 그것 또한 저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일본에 의존을 하다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반대로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부품을 대행해서 이제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또 그 나라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제 관계에서 제품 수급은 언제나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현재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런 그 글로벌 시장 해외 의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앞으로도 더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부부당 1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율 계속 줄어들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외 의존도는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은 참고로 그 수출 의존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부분이 한 70%, 내수가 한 30%로 나라가 이제 굴러가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1억 이상 정도는 돼야 좀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생 자체가 수출 의존형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뭐 악화되고는 있지만 이번에 잘 해결이 된다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재나 뭐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제 우리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일본이 어떤 반도체 쪽으로 핵심 소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딜레마인 게 이런 분들, 우리 이창진 아나운서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회에 일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개발하자. 시간은 뭐 좀 걸리겠지만.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금이 200조나 있어요. 그런 삼성전자가 이거를 개발을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도 지금 반도체 핵심 소재인 에칭가스와 불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그 유독성이 높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면서 그 국산화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일본이 예전에 1970년대에는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1960년대, 1970년대 여러분들 어떤 시대입니까?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그 시대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또 이제 그 빌 게이츠가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가정용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산업기관에서 쓰고 있는 대형 컴퓨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반도체 강국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그 대형 컴퓨터를 주로 취급하는 뭐 IBM이나 이런 회사들이 일본의 반도체 오더를 넣을 때 우리는 대형 컴퓨터를 쓰니까 이거는 어떤 그 공장에서 뭐 30년, 50년을 써야 되니까 반도체를 최소한 25년 이상 써도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게 만들어 달라고 일본에 오더를 넣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대형
어떤 미국의 어떤 컴퓨터 업체의 오더를 받아서 반도체 어떤 내구성이나 그 다음에 정밀성을 굉장히 좋게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산업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그 시기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개인용 컴퓨터 브랜드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컴퓨터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어떤 그 대형 그 컴퓨터 반도체에 집중을 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그 기회를 또 딱 잡아서 가정용 컴퓨터, 그러니까 조금 싸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에 집중을 하면서 이 반도체 패권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그런 그 히스토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많이 갖고 있구나. 그죠? 이런 그 반도체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 이런 핵심 소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그 처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그런 그 산업용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주 굉장히 핵심 소재를 많이 개발을 해놨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박리담회식으로 처음에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장악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또 일본의 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또 반도체 장비 오더를 막 안 놓고 이런 부분에 삼성이 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본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그 미국의 GDP 70%까지 따라갈 때. 그래서 어찌됐건 네. 일본의 이런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일본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의존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지금 이런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1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심 소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매일정보 남녀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고 좀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는 당장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어제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장중에 뭐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뭐 일본 측에서는 뭐 네. 군사용에 한정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미국 측에서 중재하는 내용의 또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보통 큰 기업입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전 세계에 직원만 30만 명 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 뭐 글로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 중재에 나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런 와중에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지금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있죠. 삼성전자가 가격을 10%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 독점적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 그래도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뭐냐면 중국이 이런 시기에 디램 걸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IT 디램을 자체 생산하기 위한 걸기를 시작한다. 뭐 이런 그 천명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만약에 삼성전자 주춤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좀 주춤하고 IT 주춤하면 갑자기 중국이 커버리면 이거는 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면 이거는 우리 각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시기지만 결국은 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한 달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매일장보남녀 처음에 어떤 그 위기에 대해서 지금 레이 달리오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만큼 누구나 시장에서 다 시장을 안 좋다라고 보면 오히려 시장에 반등하고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주식시장은 늘 오른다라는 이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그때가 비로소 위기가 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오히려 네. 그런 심리를 봤을 때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해를 이런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등론 희는 없는 쪽. 지금 결국엔 뭐 중국이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한국과 분석들도 나오고 일본이 있죠. 싸우면 중국이 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 아시아에서 정말 강대국과 우방국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아닙니까? 지금 예전에도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전에 1960년대에도 그렇게 그때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과 일본은 이미 근대화를 받아들여서 산업화를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성장할 때고 한국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못 살 때예요. 그리고 식민 지배를 또 거친 이유라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 그때 당시에 중재를 해서 일본의 5억 달러 차관도 미국의 요청으로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충분히 중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이득은 중국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빨리 실리적 외교 그렇게 실리 외교를 빨리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당장에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계좌가 우리나라 주식 계좌가 한 56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따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계좌, 허계좌 한 300만 개 반 뺀다고 해도 300만 명이 지금 이런 한일 갈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장은 다시 상승하고 좀 실리 외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네, 돌고 돌아서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을 얘기할 건지 자, 확인을 오늘 해야 종목 될 것 한번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그래서 한번 특징주로 말씀을, 어차피, 매일 장보는 남녀라는 방송이 추천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징주 개념으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서론이 긴 이유를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역사나 아니면 대내외 환경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려 그러면 한 2-3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일장보남녀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 어제 귀국이었어요. 근데 귀국을 늦췄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돌아오죠? 맞아요. 일단 예정은 또 오늘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하루 귀국을 늦춘 이유는 원래 이제 삼성전자의 또 이제 거래처 기업들을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 늦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대형 은행들을 많이 찾아갔다 그래요. 네, 기사가 났죠. 네. 네. 왜냐면 이제 그 기업들의 또 자금을 대주는 게 일본 대형 은행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고 전 세계 브랜드 순위로도 5위 안에 드는 엄청난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기업의 실질적인 지금 오너가 지금 일본에 혼자 이제 가서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상당히 좀 많은 경영자들이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부분들에게 이제 귀감이 될 것 같고 삼성그룹이 참 힘든 시간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알려진 현금 자산만 200조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에 고용된 삼성전자 임직원만 30만 명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들 1차 납품업체, 2차 납품업체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만 명 이상 넓은 개념으로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삼성 그룹으로 하면은 그 숫자는 훨씬 더 확대됩니다.
그만한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그룹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삼성그룹이 만약에 흔들리면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보면은 뭐 수출입 동향도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입에 의해서 이런 그 수출입 그 무역 흑자 적자가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포인트 다시 한번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응원하는 의미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수출 기념으로. 네. 자, 그래서 5월에 저점 이후에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네, 저점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참 이제 개인들은 삼성전자 망할까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무려 한 달째 지금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죠. 그렇고. 반도체 네.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많이 샀더라고요.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익 증가 기대감,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들 심리는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망하지 않은 기업이니까 쌀 때 많이 사놓자. 뭐 지분이 이런- 지금 꾸준하게 그죠. 늘어나고 지금 있죠. 57%. 네. 조만간 한 60%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삼성전자는 물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이 절반 이상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극단적으로 좀 안 좋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어떤 그 외교적 해법을 다양하게 구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만약에 뭐 조금 더 빠지고 이러면 어찌됐건 저는 뭐 추가 그 저점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삼성전자 최근에 이 당시에는 좀 많이 올랐었어요. 4월, 그러니까 5월, 6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는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그 중국의 반도체, 미국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이 막히면서 삼성전자가 중간에서 어부지리로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한일 어떤 수출 규제 나오면서 주가 급락한 다음에 최근에 다시 수급이 또 저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누구보다 그죠?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또 자금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일본에 이제 급히 출국을 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오늘 이제 귀국이 예정이 네, 되어 있긴 하죠. 예정이 돼 네. 있어서 뭐 워낙 이제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오늘이나 뭐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돌아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이제 돌아와서 아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어떤 그 결과를 보고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기업인들, 또 30명 기업 총수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업 총수들을 또 청와대에서 지금 다양한 해법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논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뭐 강대강으로 가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기업인들도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등 기업이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일본에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시장 안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 개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